어서 오세요, 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투표는 잘 하셨습니까? 네, 사전 투표했죠. 사전 투표 7장이었잖아요. 예, 예. 7장 다 제대로 하나하나 보고 잘 뽑으셨어요? 예, 그럼요. 예. 구의원, 시의원 다 누군지 정확히 알고? 아니, 나야 우리 동네인데 그건 다. 굉장히 자신 있게. 예,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결과도 예상하셨습니까?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석 가운데 14석, 예. 재보선 12석 가운데 11석, 거의 싹쓸이. 예, 뭐 당에서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뭐 저 선거 전에 예. 뭐 조금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결과를 선거 전날 거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입법으로 내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번 선거 총평하신다면 어떤 선거였습니까? 전혀 그 상식이 없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다. 예? 그러니까 몰상식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아직까지도 다스 내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그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저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근자해 보이는 모습 그게 어디 국민 상식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뭐 진보 쪽에 가까운 생각을 할 수 보수 쪽에 가까운 생각을 가질 수 다르죠. 다 다르죠. 다 있더라도 또 상식이 없어요. 도대체 그동안의 모습을 그랬잖아요. 저 누구 사퇴하면서 뭐 통째로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국민들을 오히려 자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한국당 야당이 너무 못해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할 때는 뒤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민주당이 뭘 잘했어요, 잘하기.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정말 여야가 정치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서로. 그리고 옛날에 특히 이제 상김 시대 보잖아요. 선거 앞두면은 그 개혁 경쟁을 인물로도 그렇고 정책으로도 뭐 그동안보다는 그런 쇼라도 하고 이랬잖아요. 하다못해 쇼라도 신선한 인물 하나라도 더 발굴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 공약들 서로 쏟아내고 나중에 그게 빌공짜 공약이 될지언정 자동차도 10부제 전부 참여한다고 지키진 않더라도 뭐 결의 대회도 하고 뭐 이제 뭐 이러잖아요. 개혁 경쟁. 근데 이번에는 도대체 양당이 민주당도 저는 뭐 그런 모습을 못 보고 오히려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 획정위에서 구의회 그 3, 4인으로 하라고 그런 거 전부 2인으로 쪼개서 나눠 먹게 하는데 앞장서고 공천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이 입김을 넣어가지고 한 거며. 근데 저쪽이 원판 개판을 치니까 이쪽에서 잘못하는 거 별로 눈에 띄질 않았지. 전 그렇게 민주당이 14석 싹쓸이 할 정도는 정말 아니었다. 아니죠. 다만 이쪽이 원체 못하니까.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북쪽에 갔다가 나라를 뭐 통째로 넘기는 거다 있었고 뭐. 남북 정상회담은 좌파들만 지지하는 거다 뭐 이런 말들. 그렇죠. 아이고 평화가 온다고 하는 걸 얼마나 반기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민심을 못 읽은 거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쪽 민심만 읽은 거죠, 자기들. 큰 민심의 흐름을 못 읽은 게 이런 참패의 원인이 아닌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홍준표 대표 아무튼 선거 당일날 개표 결과 보다가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SNS를 올렸습니다. 모두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선거 다음 날인 어제 사퇴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다만 속으로는 자기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설마요. 이게 참패한 곳의 장수인데. 어차피 이렇게 망할 선거였는데 가령 딴 놈이 뭐 대표였으면은 이거보다 얼마나 잘 됐겠냐.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동안에 그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백일화에 드러났잖아요. 그 친박 의원들 사퇴한 사람 하나 있습니까? 지금도 그 마지막에 그 당에 지금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진박 간별사들이 공천한 거 아닙니까? 전권을 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홍준표 대표는 그들을 좀 쳐내볼까도 제스처도 취했었잖아요. 했었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당이 건사가 안 될 것 같고 잘못하다가 저 바른미래당 쪽에 주도권을 넘길 것 같으니까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를 다 끌어안았어요. 이번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 볼 때 그 세력과 내 잘못 어느 게 더 크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그 주관적으로 한번 그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어디 이게 내 혼자만의 잘못이냐 뭐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홍준표 대표 그렇게 됐습니다. 사퇴했고요. 이제 문제는 홍준표 대표 하나 그럼 책임지고 물러나면 될 거냐 이건데 될까요? 이 당? 이제 내홍에 접어들죠. 그렇게 보시죠. 내홍에. 근데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건요. 딱 이제 2006년에 열린우리당을 보시면은 그림이 보일 거예요. 이미 열린우리당이 그때 지방선거 이거보다 더 참패했잖아요. 에이,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내 소위 비주류라고 조금 더 중도에 가까운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의 저 진보 노선 때문에 당이 지금 이 모양이다.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노선 투쟁 비슷하게 뭐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한 정당이 콩가루 집안처럼 비치니까 더 참패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저 남아있던 민주당하고 합치겠다고 그래서 뭐 김한길, 천정배, 그 소위 정동영계라고 하는 사람들 뭐 나가고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들 합치긴 했습니다만 그 결국 최종 결론은 총선 한 6개월 전 그러니까 내년 가을쯤 가서 정계 개편의 윤곽은 드러나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총선을 목전에 둬야 이제 정계 개편의 종착역이 오는 거고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혼란의 시간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뭉치고 흩어지고 뭐 한참 콩가루 집안을 봉숭아학당을 연출하겠죠. 봉숭아학당이 있고 봉숭아학당의 시간이 꽤 길 거다. 꽤 길게 될 거예요. 이제 학교가 지금 개학을 한 겁니까? 이제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봉숭아학당이 이제 문 열었군요. 이제 문 열어. 그러니까 어제 경북도지사로 당선된 이철호 당선자 제가 당선자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 이제 한국당에서 광역 2명 된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이분은 원래 홍준표 대표한테 우호적이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조차도 우리 당 환골탈태 정도로는 안 된다. 그냥 재창당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도 딱 보면 섬에 갇혔잖아요. 이제 섬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에서 끼리끼리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광야로 나와야죠. 넓은 땅으로. 그러면은 재창당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3지대에다가 텐트를 하나 쳐놓고 범보수들이 헤쳐모여하는 식이 돼야 됩니까? 금방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러기 전에 정말 이 30년 된 이 개헌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많고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규약인데. 국민들도 규범인데. 다 원하고 국회의원들도 다 원하는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하고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연동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대략 자기 지지율에 근접한 의석을 갖는 제도로 그게 뭐 연동형 비례가 됐던 아니면 무슨 중대 선거구가 됐던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그동안의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결국 기호 1, 2번 아니면 이 판에 끼질 못해 생존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표 만들기는 싫으니까. 원래 정당이라는 건 뜻이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하라고 그런 건데 1, 2당 아니면 안 되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뭉치는 거예요. 한 당을 해놓으니까 안에서 맨날 지지고 볶고 뭐 다른 소리 나가고 다른 소리 나고 저 안철수가 당 만들 때 국민의당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서로 얼마나 화목해요. 아주 조용하잖아요 서로. 화목하고 당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이 뭐였냐면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 문 닫고 제3지대에서 범보수가 하나가 되는 모양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유인태 전 의원의 답변은 그러니까 다당제를 지금처럼 유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결국 선거제도 개편이 돼야 된다. 다당제를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그런 선거제도로 바뀔 전망이 보였다면 전 바른정당에 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복귀한 사람들이 안 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이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반 넘었잖아요. 저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1, 2당이 아니면은 생존이 안 되니까
이제 도로 복귀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이렇게 되면 예. 저는 범보수에서 예. 거기도 중도 보수 내지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세력하고 예.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예. 뭐 저 김문수, 조금 더 우루 가는 분들, 뭐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뭐 그런 우리 국민들이 꽤 있으니까 그들을 대변하는 세력도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게 서로 분화가 되고 이쪽에 민주당하고 정의당, 뭐 민주평화당이 포함해서 지금 이 민주당이 좀 우호적인 정당들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또 정당을 만들고, 뭐 저는 이 정도의 한 4개 정당 정도가 유지돼서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정당을 해도 저 기호 3번 4번을 가져도 생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제도 개편에라는 개헌과 맞물려서 다당제가 유지되는 형태의 정계 개편을 바라보신다. 그렇죠. 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가야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움직일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헌이 전제로 되는 그런 모양의 정계 개편. 월간 유인태 전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얘기를 돌려서 이번 선거의 최고 승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최고 승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개초만큼 됐는데 뭐. 이번에 되신 분들 굉장히 막 여러 가지에 시달리던 분들도 결국 높은 지지율로 됐던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최고의 승자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 노는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사실은 정치 중진부에서 잊혀졌던 분인데 20 몇 %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거 아닙니까? 그냥 올드보이 체면은 살렸죠. 그 정도로 봐야죠. 체면 살린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승자까지는 아니다. 승자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올드보이들이 가서 다 체면은 살렸어요. 김태호 후보도 그렇고. 한번 그 올드보이들 요번에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그 얘기 하셨죠. 지원해 준 거는 장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체면은 살렸죠. 올드보이 체면은 살려는 정도다. 저도 올드보이라서 좀 그쪽에 마음이 가시나 봐요. 그럼요. 그러면 이번 선거 최대 아픈 사람, 패자는 누굽니까? 뭐니 해도 이제 2등한 사람 보고 사퇴하라고 했던 사람이죠. 안철수 후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철수 후보 대선까지 나갔던 분이 지금 3등이 됐습니다. 올드보이한테도 뒤지는 3등. 더군다나 그 정당은 바른미래당은 정의당보다도 정당 득표율에서 졌잖아요. 더 졌잖아요.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유한국당보다 더 참패는 바른미래당이라고 봐야죠.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세요? 안철수 후보. 원래 이제 이 중도가 우리 선거에서 그리고 어려워요. 기호 3번 그런 당을 많이 해봐가지고 제가 전문가시죠?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생존이 어려워요. 어려운 데다가 두 당이 합쳐가지고 뭐 거기서도 무슨 공천을 놓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온 사람들하고 또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하고 가령 이번에 남북회담이나 이걸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죠. 그게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저 보수에서 뭐 조금 합리적인 보수가 찍어줄래니 저기는 뭐 어디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 햇볕 정책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 햇볕 정책 지지하는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아니 뭐 저쪽에 뭐야 유승민 대표 같이 저 북한에 대해서 안보 중시하는 저런 뭐 안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네 뭐 이런 그리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의 주자가 되려고 한다라고들 되게 보고 있으니까 더 의심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당내 화합도 안 되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왕년에 그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도 내가 나가면 더군다나 박원순한테 내가 한번 양보까지 해줬던 사람인데 시민들이 날 알아서 모시겠지 기대를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 그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꽤 인재 아닙니까? 인재죠. 인재인데 IT 인재죠. 자기 본업으로 가는 게 이게 좀 발을 잘못 디딘 거 아닙니까? 여기가 자기하고 안 맞는데요. 안 맞는 동네에 온 거죠. 안 맞는 곳에 와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글쎄,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세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는 사람들. 뭐 하려면 노사모가 있든 여기 또 문사모가 있고 박사 되게 하려면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우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그 안철수 현상 이래 보면은 뭐 몇백 명이 된다는 멘토가 있다는 사람들 다 떠나갔죠. 그러네요. 그러면 지지층을 보면 맨 처음에 안철수 현상에 열광했던 거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 정치에 대한 기대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청춘 콘서트로 전국을 돌 때. 이미 지난 총선 재작년 총선 때죠. 그때 그들은 이미 그 국민의당에서 다 떠나고 호남이 작년 청표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사람들은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또 거기에도 저 배신자가 됐어요. 벌써 몇 해 되지도 않는데 도와주려고 왔던 사람들 다 떠나 지지층도 계속 가. 그러면요, 그건 안철수 대표가 여기 전혀 천성에도 안 맞고 그 중요한 인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 봉사하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폄하를 하려거나 뭐 비아냥의 어조가 전혀 아니란 걸 제가 지금 눈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정치 선배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다는 이런 뜻이죠. 여기 잘못 디뎠잖아요. 여기에 적성이 안 맞아. 여기가 소위 뻘밭이라고 그러는데 와서 뻘밭 뒹굴기에는 그래요. 이 뻘밭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용어예요. 뻘밭에 여기 와 보니까 진짜 뻘밭에서 좀 굴러보셨어요, 유인태 의원도? 저야 뭐 오랫동안 굴러. 적성 맞으세요, 유 의원은? 뭐 그래도 맞으니까 뭐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여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 일단은 미국 갈 것 같아요. 딸 유학하고 있는 딸 무슨 졸업식인가 뭐가 있어서 갈 것 같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 시대에 제게 주어진 소임이 뭘지 나 깊게 고민하겠다. 이게 지금 남긴 말이거든요. 정말 소임이 뭔지 남은 인생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정말 기여할 건지 잘 생각해 보길 바라요. 잘 생각해 보고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유인태 전 의원의 추천은 여긴 아니다. 저만 그러나요? 뭐 이쪽 뻘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던데.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유인태 전 의원 생각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또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신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그분이 하게 될지. 아까 정계 개편은 총선이 가까워져야 비로소 선명해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고. 지금 어떻게 될지 총선이 아직 1년 10개월 남았잖아요. 남았죠. 뭐 누가 지금부터 뭘 어쩌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유인태 의원도 뭔가 한 역할을 하게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뭘 해요? 이제 올드보이들이. 아니 이번에 올드보이들이 나가가지고 잘 뭐 하나씩 다 하셨잖아요. 그건 나갈 사람이 없을 때. 없으니까 나간 거지. 땜빵이라고 그러나? 유인태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우리 월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또 이 정계 개편의 회오리 속에서 뭔가 한 역할씩들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아닙니다. 그게 전례전례입니다. 그래요. 지금 젊은 애들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번 6.13 선거 우리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인태 전 의원이 깊은 내공으로 보는 큰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말로 다수가 된 정말 싹쓸이에 가깝게 한 여당도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그래야죠. 참패한 야당들도 민심이 뭔지 정말 깊게 고민하고 더 잘해야 되고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민주당에 대한 조언은 일단 겸손하라.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치하다 보면 열린우리당 때 우리는 이거보다 더 참패를 겪고 했어도 결국은 이 국민을 믿고 국민을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하면 다시 또 기회가 옵니다. 환골탈태, 쇄신 끝없이 하면 개혁하면 국민들이 그거 알아줄 거다. 반성도 하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6.13 선거 결산을 해봤습니다.